수십 년 동안 계란에 대해 모순된 정보를 들어왔습니다. 심장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까요? 그냥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계란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고 결론을 마칠 겁니다. 과학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의견이 둘러싸인 음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해체해보겠습니다. 또한 계란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음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계란과 심장질환의 진실을 여는 동안 지켜봐주세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심장질환 예방에 대한 정보를 퍼뜨려 주시고 최신 영상 소식을 받기 위해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심장 건강에 좋은 2가지 선물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기 위해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확실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장이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61년 안셀키스는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포화지방과 식이콜레스테롤을 제시했습니다. 이 생각은 다른 증거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류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화가 진전되어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실제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2004년 로테르담 연구에서는 계란, 치즈, 버터, 간을 많이 섭취한 참가자들이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전통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실 심장의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렌치 패러독스도 있습니다. 버터와 고지방 치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국민 전체가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심장마비 환자 중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는 권장 수치 내에 있지만 여전히 심장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증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사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과학자들이 1992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낮은 콜레스테롤이 위장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구는 1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건강한 개인들을 관찰하여 낮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사람들이 감염 질환으로 인해 더 자주 입원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비슷하게 2007년 BMJ에 게시된 23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스타틴을 복용하여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진 환자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가진 환자들에 비해 암 진단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낮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접근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콜레스테롤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콜레스테롤이 손상되거나 산화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화는 콜레스테롤 입자가 자유 라디칼에 노출되어 체내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분자들입니다. 이는 흡연, 유해한 음식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 입자가 산화되면 세포 기능과 무결성이 교란되어 염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질병에 기여합니다. 산화된 입자는 혈관벽에 축적되어 동맥을 좁게 만들고 유연성을 상실시키며 궁극적으로 동맥 경화증이라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관건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품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 게시된 한 연구에서는 비만한 대상자들에게 하루에 3개의 계란을 먹은 결과 콜레스테롤의 품질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과체중 또는 비만한 28명의 남성을 모집하여 모두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따랐으며 그중 50%는 하루에 3개의 계란도 섭취했습니다. 양 그룹 모두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해 대사, 증후군 발생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계란 그룹은 또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켰습니다. HDL은 과잉 콜레스테롤을 혈류에서 간으로 운반하여 체내에서 처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계란이 이렇게 좋은 걸까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계란은 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들의 훌륭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뇌 기능, 호르몬 생산 및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중요합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염기성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염증 억제, 뇌 기능 지원 및 심장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타민 A, D, K와 B비타민이 풍부하며 건강한 시력, 강한 뼈 및 적절한 신경 기능에 기여합니다. 또한 철, 아연 및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적혈구 생성과 면역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는 한 가지 식품으로서 매우 풍부한 영양소 프로필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상적인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계란은 콜린의 최고의 천연 원천 중 하나입니다. 콜린은 세포막 형성에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을 지원하고 나중에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린 결핍은 지방간 질환, 신장 및 췌장 문제, 근육 약화, 증가한 호모시스테인 수준 및 심장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함으로써 충분한 콜린을 섭취하고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루테인과 자잔틴과 같은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황반 변성 및 백내장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은 저글리세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준 급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심장 건강 지원에 중요합니다. 좋아요. 계란의 이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 음식 유형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목 및 목장 방식으로 기르는 닭이난을 낳는 계란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E 및 기타 필수 영양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몰래 닭에서 얻는 계란과 비교하여 높은 영양가를 가집니다. 이는 방목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찾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렇지 못한 닭은 일반적으로 작은 공간에 가둬져 움직일 수 없으며 상업용 닭 사료만 먹습니다. 감옥에 갇힌 인간이 진짜 음식을 먹거나 걷거나 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닭에서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섭취할 때 계란의 품질과 혜택을 높입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은 YS입니다. 2019년에 연구원들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육된 동물의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신체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계란, 치즈, 쇠고기 및 버터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다른 방식으로 기른 동물들로부터 먹는 것이 중요한 인체 건강지표, 즉 컨주게이트된 리놀레산, 오메가3 지방산 및 염증 인자의 수준을 크게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는 그런 달걀을 먹는다면 염증 표지가 증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메가3이 풍부한 방목 달걀은 실제로 염증 표지를 줄일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동물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제품을 소비하는 인간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은 계란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품질 좋은 계란을 구입하는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방목하고 목장 방식으로 기른 달걀을 구매하는 간단한 선택이 당신의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경향은 많은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목초지에서 기른 쇠고기는 곡물이나 콩으로 급여받는 쇠고기에 비해 건강한 지방 함량이 높고 염증을 일으키는 화합물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냥한 물고기는 종종 항생제를 투여받고 협소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 양식 물고기보다 건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다양한 식단과 생활 환경은 자유롭게 사냥한 물고기가 더 나은 영양소, 프로필과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2021년에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목초지에서 생산된 우유에는 곡물로 급여받은 우유에 비해 테르페노이드, 페놀, 카로테노이드 및 토코페롤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농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영양소는 항염증, 항산화, 항바이러스 및 항암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물이 어떻게 기르느냐가 제품의 영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어떤 영양소나 화학 물질을 받았는지, 동물이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찼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토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팁은 자연스럽게 재배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대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리용 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식물성 오일은 쉽게 산화되고 녹색이 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손상시켜 질병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피해야 해요. 기름은 열, 빛 또는 공기에 노출되면 자유,
라디칼 및 다른 유해한 화합물 생성을 유발하여 맛이 썩을 수 있어요. 자동차에 금속의 녹이 묻어서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인기 있는 오일에서 산화는 오일을 분해시키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는 특히 화학 구조로 인해 산화에 더 취약한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특히 사실입니다. 이는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살구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및 면씨유가 포함되어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달걀을 조리할 때 기름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삶거나 데치는 것이 좋아요. 또는 산화의 저항력이 더 높은 코코넛 오일과 같은 열의 안정적인 오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독성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고 고열에 견딜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오일입니다. 게다가 코코넛 오일에는 체내에서 다르게 대사되며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 중간 사슬 길이의 중성지방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계란이 심장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지만 실질적인 연구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연구 결과 식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의 실제 원인이 아니며 산화와 염증이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고 계란은 안전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계란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루테인과 자잔틴과 같은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황반 변성 및 백내장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은 저글리세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준 급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심장 건강 지원에 중요합니다. 좋아요. 계란의 이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 음식 유형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목 및 목장 방식으로 기르는 닭이 난을 낳는 계란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E 및 기타 필수 영양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몰래 닭에서 얻는 계란과 비교하여 높은 영양가를 가집니다. 이는 방목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찾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렇지 못한 닭은 일반적으로 작은 공간에 가둬져 움직일 수 없으며 상업용 닭 사료만 먹습니다. 감옥에 갇힌 인간이 진짜 음식을 먹거나 걷거나 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닭에서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섭취할 때 계란의 품질과 혜택을 높입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은 YS입니다. 2019년에 연구원들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육된 동물의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신체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계란, 치즈, 쇠고기 및 버터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다른 방식으로 기른 동물들로부터 먹는 것이 중요한 인체 건강지표, 즉 컨주게이트된 리놀레산, 오메가3 지방산 및 염증 인자의 수준을 크게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는 그런 달걀을 먹는다면 염증 표지가 증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메가3이 풍부한 방목 달걀은 실제로 염증 표지를 줄일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동물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제품을 소비하는 인간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은 계란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품질 좋은 계란을 구입하는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방목하고 목장 방식으로 기른 달걀을 구매하는 간단한 선택이 당신의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경향은 많은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목초지에서 기른 쇠고기는 곡물이나 콩으로 급여받는 쇠고기에 비해 건강한 지방 함량이 높고 염증을 일으키는 화합물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냥한 물고기는 종종 항생제를 투여받고 협소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 양식 물고기보다 건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다양한 식단과 생활 환경은 자유롭게 사냥한 물고기가 더 나은 영양소, 프로필과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2021년의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목초지에서 생산된 우유에는 곡물로 급여받은 우유에 비해 테르페노이드, 페놀, 카로테노이드 및 토코페롤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농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영양소는 항염증, 항산화, 항바이러스 및 항암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물이 어떻게 기르느냐가 제품의 영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더욱 뒷받침해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어떤 영양소나 화학 물질을 받았는지, 동물이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찼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토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팁은 자연스럽게 재배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대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리용 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식물성 오일은 쉽게 산화되고 녹색이 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손상시켜 질병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피해야 해요. 기름은 열, 빛 또는 공기에 노출되면 자유, 라디칼 및 다른 유해한 화합물 생성을 유발하여 맛이 썩을 수 있어요. 자동차의 금속에 녹이 묻어서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인기 있는 오일에서 산화는 오일을 분해시키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는 특히 화학 구조로 인해 산화에 더 취약한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특히 사실입니다. 이는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살구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및 면씨유가 포함돼요.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달걀을 조리할 때 기름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삶거나 데치는 것이 좋아요. 또는 산화의 저항력이 더 높은 코코넛 오일과 같은 열의 안정적인 오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독성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고 고열에 견딜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오일입니다. 게다가 코코넛 오일에는 체내에서 다르게 대사되며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 중간 사슬 길이의 중성지방이 함유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계란이 심장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지만 실질적인 연구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연구 결과 식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의 실제 원인이 아니며 산화와 염증이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고 계란은 안전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계란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